제대로 된 공부법을 알고 명문대 출신들이 소개하는 공부법은 자녀들의 공부 실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묘 김성건 교수입니다.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기 무섭게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입시 커뮤니티에서는요, 숨어 계시던 수학도사, 국어도사, 영어도사들이 나타나서 이른바 손풀이 영상을 경쟁하듯이 올립니다. 인간 강사의 손풀이 해설 영상을 본다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아주 센세이션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10번 1등, 5번을 1등, 3색 정리법이 아닌 7색 정리법으로 하든 노트 필기를 하든 말든 이런 건 실제 성적과 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업로드돼서 올라오는 메시, 음바페, 손흥민, 황희찬 하이라이트의 영상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현재 EPL 최고의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 잘하는 모습만 보이지 그들이 그런 실력을 갖기 위해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유명 인간 강사나 수능 도사들의 손풀이 영상을 100번, 1000번을 봐도 자녀들의 공부 실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영교시 부모 영역에서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로 평가되는 미국의 리처드 필리스 파인만은 1965년에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특히나 그의 파인만 강의는 그의 탁월한 교육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누군가가 두 개의 자석을 가까이 댔을 때 그 사이에 뭔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파인만은 왜 그런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서로가 참이라고 납득하는 일련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는 질문의 답변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공유하는 지식과 이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고 그때 그 느낌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질문하는 대상이 중학생이라면 자기력 때문에 서로 밀치는 거고 이때 가해진 힘을 느낀 거야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녀들이 매일 가는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자녀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가르치고 질문에 답을 해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학원 선생님들도 딱 그 아이의 수준에서 답을 해줘야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공부와 공부법에 대해서 저와 어떤 상식과 기본 베이스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흔히 나오는 국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을 막연하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일반적인 질문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으니 과연 공부가 뭐고 공부의 본질은 또 뭐고 진짜 성적을 올리는 공부법은 뭔지 공부법의 본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법의 본질 첫째, 공부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큼이나 그 이면에 있는 생각과 이해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맥락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공부법에 목매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떤 영상을 보고 바로 이해하고 쉽게 따라하기 쉬워 보이면 무작정 그 방법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각종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쉽고 빠른 공부법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말해주는 공부법을 그대로 베낀다고 해도 인간 강사의 화려한 손풀이 풀이법을 영화처럼 본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매년 수능이 불순이니 어쩌니 해도요, 그의 시험에서 만점 맞는 학생은 이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공부란 외형적인 포장이 아니라 내면적인 뇌의 사고 과정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공부법의 본질 둘째,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공부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공부법은 상위권 학생들이나 이해하는 수준의 그들만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문대 출신들이 소개하는 공부법은 그들만이 아는 내용만 떠들기 때문에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막연해진다는 겁니다. 듣는 자녀의 수준이 낮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게 없는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과 학문을
바탕으로 입증된 근거를 제시하는 공부법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법의 본질 셋째, 특정 유형의 공부법에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이런 유형 공부법은 요즘 내신 수능에서는 절대로 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제각각이듯 공부법들도 얼마나 제각각이겠습니까? 그걸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분류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저 공부법을 광고하기 위해서 분류를 위한 분류를 한 겁니다. 절대로 자녀의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법의 본질 넷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기억하기입니다. 우리의 망각은 학습 직후 20분 동안 약 40%를 잊어버리고 9시간 후면 약 60%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약 70%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습하지 않고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인강을 듣는다는 것은 집에서 편안하게 넷플릭스 보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이 설명하는 순간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복습을 안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습은 기적을 낳습니다. 복습 과정에서 강사가 말한 내용에 질문이 생기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고 능력이 키워진다는 겁니다. 배웠으면 진짜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세요. 복습의 중요성은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부법의 본질 다섯째, 암기식 공부는 이제 그만하기입니다. 초등 고학년까지도 어느 정도 먹히니까 대부분의 초등 엄마들은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지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공부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 많은 과목과 그 많은 범위를 어떻게 암기한다는 겁니까? 수능이 암기가 통하는 시험이라고 해도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라는 거예요.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진짜 실력을 측정해서 등수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내신도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AI가 아닌 이상은 암기식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교시 부모역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다는 건 그래도 공부란 걸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공부의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입학한 학생들이 왜 다시 재수를 하고 반수를 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공부의 본질, 시험의 본질을 잘 알고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공부가 안 되고 속이 상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법을 알고 꾸준한 실천을 하면서 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은요, 아무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